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11월 16일 토요일 퇴근길 영상입니다. 오늘은 좀 늦게 나왔다가 좀 잠깐 일을 보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좋은 지식산업센터, 진짜로 임대사업하기 좋은 지식산업센터를 결과적으로 포커스를 맞춰보면 저는 희소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희소성. 어떤 희소성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세권이라는 희소성, 아니면 뭐 서울이라는 희소성. 서울은 아닌가요? 아니면 뭐 층고가 높다는 희소성, 아니면 뭐 어떤 특화된 어떤 시설이 있다는 희소성, 아니면 뭐 내호실 앞에 테라스가 있다는 희소성, 아니면 뭐 콘호실이라는 희소성, 한강이 보인다는 희소성. 이 희소성이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임대사업을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우선시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요자들은 이런 꼭 희소성을 따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서,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인 경우에, 더더군다나 최근 지식산업센터는 굉장히 많은 비율이 임대 투자자들이 분양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네오실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 내가 임대를 주고자 하는 이 지식산업센터 네오실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을 제가 엊그제 영상 중에서 가산동 테라타워 이야기 한번 더 드릴게요. 거기를 사실은 좋게 보는 이유가, 서울 시내에 제조용 드라이브인 제조용 지식산업센터가 사실은 그 에이스 하이엔드 클래식 거기가 최초였고요. 거기가 두 번째였습니다. 테라타워가. 근데 에이스 하이엔드 클래식은 이제 이미 입주가 끝났고 100% 지금 현재 가동률이 제가 보니까 한 95% 이상은 됩니다. 공실률 거의 많지 않습니다. 몇 개 호실 빼놓고는 거의 다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잘 하고 있고, 거의 제조 관련, 유통 관련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건물도 뭐 크기에서도 밀리지 않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제조용 드라이브인을 제가 왜 더 좋게 봤냐면, 앞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제조용 지식산업센터를 서울시 내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서울시 내에 그렇게 되면 진짜로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울시 내에서 공장 등록을 받을 만한 곳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희소성 때문에 테라타워를 더 좋게 봤던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그 테라타워가 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 2단지 거기 바로 옆이 독산동이거든요. 독산동 거기 이제 그 테라타워에서부터 시작해서 독산역까지 그 중간이 거의 대부분 밀링, 머신 요쪽 관련 기업체들입니다. 예전 아파트형 공장일 때 거기서 굉장히 많이 이전해 오셨어요. 근데 지금 지식산업센터에는 그 업종이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소음도 그렇고 진동도 좀 있고, 워낙 중량물이 무겁습니다. 기계 하나가 뭐 보통 뭐 7톤, 8톤 이렇기 때문에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이 하중으로는 거의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전 아파트형 공장에는 거의 대부분 다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독산동 그 근방이 지금 이 재개발이 굉장히 금천구청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있어요. 거기가 개발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현재 거기에 있는 밀링, 머신 이쪽 관련 업체들이 반드시 사무실을 이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서 오든지 바로 옆에, 안 그러면 임대로 오게 되면 분명히
에이스 하이엔드 클래식이나 가산동 테라타워, 거기 옆에 테라타워가 거의 대안일 수밖에 없는데, 그 외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현재 가산동 쪽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테라타워를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좋게 보는 이유입니다. 아직 이제 입주가 조금 남았습니다. 육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호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볼 수 있고, 얼마나 높이 있는지, 차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것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쾌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희소성들이, 물론 이제 처음에 많은 물량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게 되면, 물론 이제 임대를 맞추는 그 기간까지는 어느 건물을 막론하고 상당히 진통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초기에. 그런데 한 번 만약에 임대가 맞춰졌다고 하면, 이 앞전에 제 영상을 보셨던 그분 말씀처럼 뭐 냉동 창고가 자기 쉽게 얘기하면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를 들어갔는데 시설비를 10억을 넣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10년 동안은 임대 나갈 일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정말 지식산업센터로서는 최고의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상가, 어떤 거에도 밀리지 않는다고 봐요. 자기 자금 조금 들어가죠. 금리 낮죠. 대출 많이 받을 수 있죠. 만약에 안정적으로 10년 동안 끌고 갈 수 있는 만약에 업종이 들어왔다고 치면, 이건 현금이죠, 현금. 그런 업종, 그런 지식산업센터를 초이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화가 있는 것, 확실히 특징이 있는 것. 이런 특징이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해야만 임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하다. 제 유튜브는 많은 사람이 보지 않아요. 그쵸? 이제 많이 해봐야 뭐 400만 조금 넘는 사람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해도 된다고 이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물 사셔야 돼요. 그런 건물. 어설프게 외곽에 건물만 크고 이렇게 건물 큰 이슈 말고는 없는 이런 건물로 사지 말고, 이렇게 제조 특화되고 어떤 특색이 있는 걸 사셔야 됩니다. 그게 훨씬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결정적인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검증은 바로 옆에 건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테라타워를 투자를 하시려고 보시면 바로 옆에 에이스 하이엔드 클래식이라는 건물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쭉 꼭대기층부터 시작해서 밑에 층까지 쭉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느낌을 보세요. 어떤 건물이, 어떤 업체들이 이 드라이브인 건물에 들어오는가라는 거를 한번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에이스 하이엔드 클래식하고 그 옆에 건물하고 다르게 조금 더 나은 부분은 뭐냐면, 드라이브인, 차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차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높이 올라가면 선호하지 않아요, 이거를. 근데 그 하이엔드 클래식은 높이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차가. 그래서 위쪽 층 같은 경우는 선호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테라타워 같은 경우는 5층까지 밖에 드라이브인을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계적인 부분을 짤 때 광명 GIDC 광명역, 거기가 3, 4, 5층일 거야. 아마 3, 4, 5층인가 6층인가? 6층 아니었던가? 3, 4, 5층인가? 거기가 드라이브인이었습니다. 거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격이 광명역 치고는 굉장히 비쌌었죠. 근데 거기는 처음에 설계를 맨 처음에 그 유닛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드라이브인으로 짜기가 정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거 정말 많이 수정한 거예요. 거기서면 GIDC 광명역 그 최종 수정본을 저하고 같이 있는 우리 파트너하고 둘이 그 마지막까지 만들어 갖고 GIDC 광명역 저층부에 그 드라이브인 도면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거기가 보에서 보까지 거리가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차는 건물 앞에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조형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싹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 형태로 찌어졌습니다.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지식산업센터에서 투자하실 때, 임대사업용으로 투자하실 때 최고의 물건은 희소성이다. 이 희소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건물이 희소성이 있을까? 어떤 건물이 희소성이 있게
희소성 있는 건물을 사면, 어떤 건물을 사면 오래도록 내가 임대 사업을 하는데 리스크가 없을까?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